민설아가 죽고 복수를 다짐하던 심수련이 집에서 목격하게 된 충격적인 장면. 주단태와 천서진의 불륜 장면을 보게 된 후 더더욱 충격을 받습니다. 이후 민설아가 남긴 USB에서 일기장이 발견되게 되고 민설아 입양에 조상원 국회의원이 관련되어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고아의 입양에 국회의원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이 수상한데 일기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양이 되었던 집에는 오빠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병원에서 처음 보게 되었고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설아의 입양은 부잣집의 자식을 살리기 위한 입양으로 보입니다. 부잣집 아들의 건강이 회복되자 파양시킨 것이고요. 불에 탄 설아의 집에 찾아간 수련은 딸의 그림을 보다 15억 시계를 찾으러 온 이규진과 하윤철을 보게 되면서 둘도 민설아 사건의 공범임을 알게 됩니다. 모두가 한통속이었다는 걸 알게 된 심수련은 한 명 한 명 다 찾아내서 찢어 발겨버릴 거라 다짐을 하게 됩니다. 수련의 마음을 알았던 것일까요? 설탕이가 수련에게 규진의 15억 시계를 물어다 주게 됩니다. 그날 밤 헤라펠리스 분수대에 걸려있는 현수막. 복수를 다짐한 심수련이 헤라클럽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경고하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주단태에게 뇌물을 받으러 온 조상원 국회의원. 심수련에게 민설아가 친딸인 사실을 가지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조상원의 명함을 꾸기며 무시해버리는 심수련. 그리고 현수막을 보고 심신이 약한 은별이가 실신을 하게 됩니다. 은별이는 민설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계속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자신이 민설아를 계단에서 민 사실이 불안했던 것일까요? 사실은 천서진이 민설아를 다시 찾아갔을 때 우연히 자신의 입시비리 이야기를 듣게 된 은별. 천서진은 자신의 딸의 비리를 말하는 민설아를 기절시키고 도망갑니다. 핸드폰을 주겠다는 민설아의 말을 믿고 풀어준 은별. 민설아가 약속을 어기고 도망가자 도끼를 품은 눈으로 변해 민설아를 죽일 듯 쫓아가고 그녀를 계단에서 밀쳐버립니다. 그 사실을 천서진에게 모두 털어놓고 천서진은 자신의 컴퓨터에서 은별이의 성적 조작 자료를 민설아가 USB에 담아간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학교 게시판에 민설아를 괴롭혔던 헤라클럽 아이들의 동영상이 올라오고 모두 곤란에 빠지지만 천서진은 이를 다시 오윤희에게 뒤집어 씌울 계획을 세웁니다. 타겟을 헤라클럽 아이들에서 오윤희로 바꾼다는 계획을 동의하는 헤라클럽 부모들. 하윤철은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서진의 계획으로 열린 비상대책 회의를 가장한 학부모 법정. 권력으로 한 사람을 살인자로 만드는 무서운 돈의 힘. 죽기 전 고깃집 알바를 하다 사장님한테 멸시당하는 설아를 자칭 엄마라고 하며 도와준 사실을 일기장에서 본 수련은 자신의 딸을 유일하게 도와준 윤희를 이런 상황에서도 편을 들어주지 않고 침묵합니다. 민설아가 죽은 날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윤희. 모두가 범인으로 몰아가는 이 몰상식한 비상대책 회의. 그런 윤희를 구해준 사람은 바로 하윤철. 그날 자신이 윤희와 같이 있었다고 증언하면서 그녀의 의혹이 사라지게 됩니다. 술에 취한 채 천서진에게 다가가던 윤희를 보게 된 윤철. 취한 윤희는 윤철에게 자신을 버리고 천서진에게 가서 행복하냐며 윤철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화가 풀리지 않던 윤희는 천서진의 방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윤철이 막았던 것이었습니다. 첫사랑을 감싸는 윤철에게 화가 난 천서진은 뺨을 때리며 합의금 1억을 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못 잊고 따로 만나는 것이 아니냐며 추궁하는 천서진. 한편 그날 밤 조상원의 불륜설이 뉴스로 보도되면서 조상원은 오윤희가 돈을 받고도 자신의 비밀을 폭로했다며 당장 돈을 뱉어내라고 말합니다. 이에 억울한 윤희는 조상원 의원을 만나러 자신이 소개한 비밀 아지트로 찾아가게 됩니다. 수련은 단태에게 데이트를 핑계로 사무실로 찾아와 조상원의 비밀 자료를 찾다 비서에게 들키게 됩니다. 협박받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말하며 도와달라고 하는 심수련. 그렇게 손에 넣은 조상원 의원의 비리들. 수많은 아이를 입양시켜 돈을 받고 다시 파양시켰고 바람 증거들까지 손에 넣은 심수련. 조상원 의원의 불륜설 보도는 수련의 첫 복수였습니다. 그것도 모른 조상원은 윤희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큰소리쳤고 그런 조상원을 찾아온 심수련. 제보자가 본인이라는 말을 하고 다시 협상을 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딸 민설아에 대해 이야기하는 수련. 예상대로 설아는 아픈 친자식을 위해
골수 이식을 해줘야 하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때 당시 조상원은 많은 아이들을 입양시켜 골수 이식 후 이런저런 핑계로 아이들을 파양시켰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주단태에게 연락을 한다는 조상원. 몸싸움을 하다 맞게 된 수련. 수련을 따라온 비서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비서와 몸싸움을 하다 추락하게 된 조상원.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 시각 비밀 별장으로 찾아온 윤희가 조상원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려다 조상원이 자신의 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과 조상원을 협박하여 받은 돈이 있어 혹여나 걸릴까 일을 멈추고 어디선가 울리는 전화 진동 소리에 놀라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 윤희의 동영상을 찍어두는 비서. 한편 천서진 부부는 친정과의 식사 자리가 불편하기만 합니다. 윤철을 못마땅해 하는 친정 부모님과 대놓고 무시하는 가족들. 시댁이 변변치 않아 재단까지 동생에게 뺏기게 생긴 서진. 윤철과 서진은 삐그덕될 수밖에 없겠네요. 한편 보송마을 재개발을 추진 중인 단태와 규진. 설아가 살던 집도 매입할 계획인 단태. 20억으로 집들을 사들여 80억의 시세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둘의 대화를 도청을 통해 듣고 있는 심수련. 또다시 미래를 즐기는 주단태와 천서진. 서진이 가질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단태. 불륜하면서 저 따위로 달콤한 말을 해도 되나요? 다음날 조상원 의원이 술을 먹고 욕실에서 미끄러져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윤희는 조상원의 마지막 연락처라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그런 윤희의 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비서. 윤희에게 욕실에 죽어 있었다고 말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비서는 윤희에게 보송마을 재개발 기사가 뜨기 전 내일까지 3동 501호 매물을 구매하라고 합니다. 바로 설아가 살았던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그 집입니다. 사실을 알게 된 윤희는 잠시 고민을 하지만 인생 역전의 기회라며 이야기해준 비서의 말이 떠올라 믿어보기로 합니다. 결국 2천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불법 대출까지 받는 윤희. 늦은 시간 부동산을 찾아 계약을 진행합니다. 단태는 비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가짜 혜인이가 있던 병원을 찾은 단태는 노래를 부르며 호흡기를 떼어내고 죽입니다. 그리고 울먹이는 척하며 수련에게 전화를 합니다. 울며 뛰어온 수련. 가짜 혜인을 절에 모셨고 수련은 단태에게 혼자 있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는 수련. 사실 비서는 단태가 혜인을 죽일 것을 예상해 수련에게 전화를 했고 비서와 수련이 함께 혜인에게 일시적으로 심장을 멈추는 약을 주입해 혜인을 죽은 것처럼 만들고 다른 병원으로 데려와 다시 심장을 뛰게 한 것이었습니다. 수련을 도운 비서 역시 사람인지라 잘못된 것은 하지 않았나 보네요. 설아가 한 줌의 빚이 되어 떠났고 그런 설아를 목걸이에 간직한 수련. 설아의 사체 유기 때 흘렸던 시계의 사진과 그 시가 한 일을 알고 있다라고 문자와 편지를 받은 헤라펠리스 사람들. 서서히 헤라펠리스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수련. 그런 수련을 의심하기 시작한 헤라펠리스 사람들. 파티 당시 그 장소에 없었던 수련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던 단태는 사무실로 돌아와 CCTV를 돌려보다 수련과 비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화가 난 단태는 비서에게 전화해 언제부터 배신한 거냐 화를 냈지만 침착한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비서. 그리고 수련과도 더 이상의 거래는 하지 않는다며 전화를 끊는 비서는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심부름센터에 자주 연락한 수련을 알게 된 주단태. 그곳에 물었지만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왔다는 말을 하는 심부름센터 직원. 이미 수련은 눈치를 채고 손을 써놓은 상태였습니다. 수련은 단태보다 백수는 앞서 보는 듯 싶네요. 수련이 수상해 뒤를 밟는 헤라펠리스 사람들. 민설아 납골당까지 찾아온 사람들. 사진을 바꿔 자신의 죽은 가짜 딸 그림으로 위기를 모면한 수련. 그렇게 2달이 흐른 후 헤라펠리스 로비 바닥에서 민설아의 핸드폰이 발견됩니다. 한편 입학 공연을 맡게 된 석경과 석훈. 피아노 수석이었던 석훈은 피아노 연주를 맡고 수석이 죽어 차석이었던 석경이 노래를 맡게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한 탓인지 감기에 걸려 다음날 입학 공연을 못하게 된 석경. 차석인 석경을 대신해 노래할 사람을 찾는 서진. 은별이와 로나는 노래를 불러 선보였고 서진은 둘 중에 로나에게 노래할 기회를 줍니다. 다음날 노래를 하게 된 로나는 신이 나 엄마의 차를 타고 입학식에 가던 중 천서진이 의도로 낸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은별이에게 처음부터 너의 자리라며 공연을 보러 온 외갓집에 청아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라는 천서진. 늦은 공연을 가기 위해 오토바이까지 빌려 타고 가지만 입구에서 중간에는 들어갈 수 없다며 제지당한 베로나. 윤희 덕에 공연장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결국 엄마처럼 빼앗겨버린 무대. 그리고 시작된 공연. 결국 은별이가 대표가 되어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시즌2를 기다리며 다시 보는 드라마 펜트하우스 5회 6회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